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3학년 1학기 경제수학을 맡게 된 장민우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에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되어 조금 아쉬운데요. 얼른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제수학은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앞으로 1학기 동안 선생님하고 경제수학을 배우면서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경제수학은 지필고사, 중간, 기말 합쳐서 총 60%, 각각 30%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수리탐구 25%, 포트폴리오 15%를 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수리탐구 부분은 경제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문제풀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선생님이 수업을 시간에 해줬던 내용들을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따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수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1단원에서는 경제지표, 환율, 세금, 여러분들이 사회수업에서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경제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환율,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세금을 낼 때 전기세가 있을 거고 주민세가 있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접했던 수열을 활용하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에는 어떻게 적금이나 예금 등을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3단원은 함수와 견제 형상과 함수의 활용인데, 이 사회와 이 경제 현상은 함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밀접한 관계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4단원에서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이라는 것은 변화율이라고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변화율은 이 미분과 경제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경제 문제에서는 이 미분의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여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은 1단원, 2단원은 중간고사에서 칠 예정이고요. 3단원과 4단원은 기말고사에서 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차에서 봤듯이 1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몇 %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GDP라는 용어는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임을 알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씩 올려볼게요. 자, 먼저 GNP는 가계지출, 민간투자지출,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수출 수입.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 GNI, 이런 식으로 많은 경제지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제지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식으로 통계에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은행이나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나 혹은 일본으로 가면 엔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각 나라의 화폐들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가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나 TV에서 미국 달러를 사려고 하면 우리는 1168.19원을 줘야, 우리나라가 돈으로 줘야 미국의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이런 환율을 계산하는 표죠. 그 다음 두 번째도 환율 기준표라고 해서 매일 환율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어떤 달러가 필요할 때, 혹은 엔화 아니면 중국 같은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준표를 보고 계산을 하면서 돈을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세금의 종류는 엄청 많죠. 여기 나오는 전기세, 아니면 주민세, 그 다음 누진세. 누진세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면 누적이 돼서 더 돈을 많이 낸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도 배울 거고, 우리는 영수증에 보면, 여러분들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영수증에 보면 내가 산 가격에 부가세라는 거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이 왜 붙어야 되고 이런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영수증이나 다른 이런 고지서들을 본다면 조금 흥미롭겠죠. 그런 내용들을 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세금의 종류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2단원에서는 단위법, 복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수1에서 배웠던 단위법, 복리법 등을 활용하여 원리합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원리합계는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우리가 이자를 매년 초에 받나 매년 말에 받나의 차이를 두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은행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적금이나 연금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이자를 얹어주는 그러한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조금 재밌게 배운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연금을 넣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3단원에서는 우리가 함수와 경제 형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문제 예시를 들어보면 컴퓨터 생산 공장에서 한 대당 가격 50만원의 컴퓨터 X대를 팔아 얻는 총 수입을 Y라고 하자. Y를 X의 함수로 표시하고 컴퓨터 100대를 팔았을 때 총 수입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아라. 우리는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간단하게 Y는 50만원 곱하기 X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50만원 곱하기 100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5천만원이라는 내용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차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우유 생산량, 고정비용, 가변비용, 총비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생산량이나 비용, 얘들의 관계들은 어떤 함수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씩 띄울 건데 그 그래프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을 가졌고 두 개의 의미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수요량과 가격의 그래프. 우리가 배웠던 반비례 함수 모양처럼 생겼네요. 맞죠? 두 번째, 공급량과 가격. 공급량과 가격은 함수는 증가하는 모양인데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띄고 있죠. 그 다음 소비량과 총효용. 총효용 함수는 곡선은 우리가 무리식에서 배웠던 무리함수의 모양처럼 우리의 그래프가 생겼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이거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적정 가격 혹은 시장 가격에 대해서 배우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 이것도 초과가 공급되면 어떻게 되고 초과가 수요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는 이런 초과 공급량, 초과 수요량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들을 활용하여 이 그래프들은 조금씩 공급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그래프가 변해가고 수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4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트에서 배웠던 미분들을 활용하여 여기 나오는 이 신문 내용들을 읽어보면 최단거리 아니면 최고 속도 혹은 최소값, 최대값들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은 경제학과의 가장 큰 목표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걸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의 목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율을 뜻하는 미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처럼 변화에도 많이 나타내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분을 활용하여 우리는 그때의 값의 비용이나 그때의 값의 이익이 얼마나 최소를 만들고 최대를 만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경제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수학적 내용 등은 함수, 고1 때 배웠던 함수 내용과 그 다음에 수원 때 배웠던 수열, 그리고 수2 때 배우는 수열의 극한, 또 수2에서 배우는 미분, 그 중에서도 변화율 혹은 속도와 가속도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경제 수학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복습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 많이 이해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모두들 수고했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공부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3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모두 수고했어요.